저희 회원분들 보면은 네.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어서 시위를 가는 건데 시위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겁을 먹어서 뭐 매장이나 어떤 업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일은 없고 밖에서 서 있는데 오히려 협박을 하거나 겁박을 하는 거죠. 나 너 고소할 거야. 왜 남의 거기 영업하는데 와서 피켓을 들고 그러냐. 그런 경우가 많은 건데 영업방해 죄로 상대방들이 고소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성립되는 거는 아닐 것이다라는 그렇죠. 게 점점 더 확고해지고. 네. 그래서 업무방해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면 안 된다. 네. 네. 요 두 개 가장 명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영업장에는 사실 손님이 들어갔다 나가는 건 자유롭잖아요. 네. 영업장에는 상관없는데 개인 사무실이나 그 사람의 집을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 침입이가 될 수가 있어요.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 조심하셔야 돼요. 침입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의 회사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관리원이 제지를 하잖아요. 네, 제지를 하는데 막 억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갔을 때는 퇴거 불응이 될 수도 있어요. 퇴거 불응. 네네. 그래서 퇴거 불응 죄예요. 그렇죠. 퇴거 불응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만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법을 잘 알면 알수록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서 내가 오히려 위험해지거나 내가 역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를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자꾸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잘 알아두면 오히려 이제 그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또 하나. 네. 또 어떤 분들이 친절하셔가지고 네. 미리 전화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양육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당신 회사 가서 1인 시위할 거야. 네, 맞아요. 하게 되면 이게 협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실 거면 그냥 조용히 가서 하시면 가서. 되지. 네. 미리 친절하게 통보하고 하시면 우리 회사에서 그 1인 시위하면은 직원들 다 하니까 나 어쩔 수 없이 양육비 보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보낼 수는 있지만 겁먹고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하실 거면 그냥 가서 1인 시위가 아니라 네. 여러 명이 이제 같이 해서 네, 경찰서에 신고해야죠. 신고하고 네. 정보관님 동행하에 그 시위를 할 때는 네. 제가 아까 말씀 중에 네. 1인 시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안 좋고 이런 상황이고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발설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았거든요, 아까. 이제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정보관님 동행하에 가서 확성기를 가지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 네. 그것은 행패나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건 정식으로 집회 시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알리는 게 집회 시위인데 네. 우리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게 하면은 질서가 혼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신고를 하고 집회 시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회 시위 할 때는 뭐 정보관을 동행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분이 오는 거죠. 네, 맞아요.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을 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분이 질서 평화롭게 유지가, 하고 있는지 돼야 되니까 네, 그분이 네.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하는 거라서 네. 거기에서 이제 양육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공익적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하시고 그게 우리 사회나 이런 공공의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익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일정 부분은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거죠. 탈락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집회 시위 가면은 원하는 거, 네. 그걸 주장이나 위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듣는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이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명예가 훼손되겠지만은 그거는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집회 시위를 할 때는 2인 이상이 모일 때는 신고를 네, 하셔야 반드시. 됩니다. 네. 네. 만약에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면은 그분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고소를 하면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됩니다. 나는 잘못 없으니까 난 대응 안 할 거야. 이러는 순간 그 상대방이 주장하는 게 다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서 양육비도 못 받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시간까지 벌어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감수하고서라도 아이 양육비를 받아내겠다 이런 일념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고소를 당했다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이건 나는 사실대로만 이야기했고 평화롭게 했고 우리 아이의 생존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맞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공익적인 사유를 계속 주장을 하시게 되면 업무방해는 기본적으로 안 될 테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텐데 공익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탈락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런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거대한 것만 공익이 아니에요. 국가와 사회를 이해하는 것만 공익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의 생존, 그 다음에 더불어서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의 양육비를 못 받는 다른 아이들까지도 다 연관이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익을 너무 크게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1인 시위를 할 때는 자꾸 어떻게 해석하냐면 개인의 해결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게 왜 공익이냐, 이게 참 답답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그 공익의 범위를 너무 넓게 봐서 이거 해석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공익이라는 건 내 아이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 생존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여서 그건 공익의 범위에 들어간다. 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공익이라는 게 사람들이 100% 공익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부는 사익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공익이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나의 이익이 그 안에 이만큼이 들어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나가 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수사관한테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러면 공익으로 탈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사실이기만 하면은 공익적인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이걸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좀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엄격하게 안 보는 것 같은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뭐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혐의를 받도록 노력하시면 되고, 그 사람이 불법 행위를 한 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고소를 해야 되는 거죠. 위장전입은 범죄예요. 주민등록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서 소득이 없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급여를 뒤로 받는다든지, 이거는 정말 세금 포탈인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신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정식으로 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뭐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김 변호사님 오늘 뵙고 정말 중요하고 또 제가 평소에도 알고 싶었던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전 이번 영상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양육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께서도 이런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들어보시고 내 정보를 갖고 계시면 그 적어도 내가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 양육비를 촉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필요한 그리고 궁금한 그 법적인 질문을 여기 저희 사단법인 양희연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다른 그 정보들을 들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